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스타트했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7월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습니까?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7월의 마지막 주 시작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형성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오늘의 시장인데 코스피는 일단은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에 2,600선 아래로 이탈하면서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금세 만회하면서 0.26% 상승하면서 2,616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78%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927포인트 선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 930선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역시 포스코그룹주가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또 가고 있긴 한데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1,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에서 아마 이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종목들 저희가 잘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20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종목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또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고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장 매주 월요일을 열어주는 두 분.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그럼 가져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보면요. 파워로직스와 바디텍메드, 동훈하나텍, 탑머티리얼, SK네트워크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나인테크, 미래나노텍, KG모빌리언스, 솔트룩스, NK맥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첫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매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첫 번째 종목 이제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우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제조하는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이죠.
2차 전지제 보호회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호회로를 이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하면서 우선 그 전까지 일본 쪽에서의 거의 대부분 수입을 했다가 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보호회로 쪽에서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중대형 배터리팩 쪽으로의 이 사업에 대한 확장을 지금 이어나가면서 이 파워도지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하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이 사업 쪽에서의 매출 비중 본다면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의 어떤 그 사업성, 그리고 이 전망의 부분이 이 실적,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뭐 연간 어떤 스마트폰 출하량을 계속 보수적으로 잡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어떤 중저가 스마트폰 쪽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쪽으로의 사업 전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워로직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미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이 나인테크는 2차 전지 그 조립 공정에 대한 장비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파우치 배터리 전극과 그 전극을 적층하는 그 라미네이트와 스태킹이 있습니다. 그 스태킹에 대한 장비를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중국, 폴란드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레퍼런스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지난 14일에 좀 이 기업이 이슈가 있었던 것이 LG전자와 2차 전지 장비 제조 장비에 따른 639억 원 규모의 그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 이제 매출액 대비 71.9%로 동사 설립 이래 그 굉장히 가장 큰 수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그 1월에도 LG전자와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사가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2차 전지와 관련된 포커스를 맞췄을 때 LG 기업과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끈끈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최근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이 동사가 지난 3월이죠. 3일에 그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폐배터리 그 재활용, 재사용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치가 찍혀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LG와 관련된 레퍼런스도 갖추고 있고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나인테크 소개해 주셨어요. 반 소장님의 종목 받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바디텍 매드. 바디텍 매드요. 우선 바디텍 매드 뭐 기관 쪽에서의 수급도 좀 괜찮은 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바디텍 매드처럼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주가에 대한 눌림목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제 바디텍 매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뭐 코로나 시기 때 이 장비 보급이 확대가 됐죠. 뭐 그러면서 이 고마진 키트, 어떤 신제품 출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좀 용이하게 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 어떤 종합병원에만 실시되는 현장 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이후로는 그리고 보건센터, 약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 바디텍 매드에 대한 이 진단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수익성이 어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런 그 의료 상황,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영향 받지 않고 해외 쪽에서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그런 리스크 부분도 많이 좀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떤 코로나가 온다는 것보다도 기존의 코로나 어떤 진단키트 시스템이 이제 뭐 반려동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대되는 측면으로 갔을 때 이 바디텍 매드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있습니다. 계속. 네, 좋습니다. 바디텍 매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노텍이고요. 미래 나노텍. 이 미래 나노텍은 그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 필름을 통해서 리튬 가공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이 기업이 2차 전지로 굉장히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동사에 대한 그 사업적인 포커스보다도 미래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로 미래 첨단 소재가 있는데 네네. 이 미래 첨단 소재의 그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도 양극재 첨가제를 분쇄 가공한 뒤에 주요 그 양극재 업체에다 납품을 하거든요. 이 그 미래 첨단 소재가. 네네. 근데 이 미래 첨단 소재가 최근에 이제 제2공장 준공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생산력을 3배 가까이 이제 확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그 1만 4천 톤에서 4만 톤으로 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료로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이러한 캐파에 대한 능력 어떻게 보면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이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4월부터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추세가 전환하면서 흘러가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상승 타이밍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 순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데 지금 현재의 주가로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나노텍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동은 아나텍. 네. 우선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름 이후에 좀 조정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쪽에서의 시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더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동은하나텍의 정확한 어떤 좀 이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1분기 어떤 흑자 전환을 했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1분기 쪽에서의 실적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이 기술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저는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손떨림 보정이죠. 이 기술에 대한 이 중화권 쪽에서의 지역 독점적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작년 12월 말에 체결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연속성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 수준이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그냥 89억 대비해서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흑자에 대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반도체 시장 또 좀 VR 쪽과 관련된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라이센스 쪽에서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관심 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동은아나텍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KG 모빌리언스고요. KG 모빌리언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한 6월 말에 굉장히 좀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을 좀 포커스로 잡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는 그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고요. 사실상 이제 그 PG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2월에 신용카드 그 PG업을 좀 어느 정도 영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KG 올렛을 좀 흡수 합병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이슈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전자결제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을 좀 포커스로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그 결제 건수가 그 2,580만 건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 PG사 최초로 이제 그 동사가 그 서비스 개시를 했었던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6월 말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 조정폭은 그 애플페이에 따른 이슈감이 좀 모멘텀이 소멸돼서 지금 그 주가를 조정받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애플페이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결제가 한 93% 정도가 되고 온라인 결제가 한 7% 정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애플페이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는 시점을 봤을 때 수치가 나와주게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동사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애플페이 수혜를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KG 모빌리언스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탑 머티리얼. 탑 머티리얼. 우선 지난주 신고가도 쓰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탑 머티리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정급 쪽에서의 부분이 매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탑 머티리얼이 지금 이제 중점을 주는 게 바로 이제 양극재 쪽이죠. 양극재 쪽에서의 이 어떤 1분기 쪽에서의 그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양극재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하반기 때 크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매출이 이 탑 머티리얼의 강점은 이제 소량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세대 제품이죠. 양극재 쪽에서의 하이 망간에 대한 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산의 공급 시점은 정확히 한번 좀 봐야겠지만은 우선 이 탑 머티리얼의 이 양극재 쪽에서의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대규모 어떤 라인은 아니지만은 개별적인 장비 수주가 아닌 프로젝트 전체를 어떤 컨설팅한 그런 수준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지만 주가가 먼저 선반영한 부분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탑 머티리얼의 향후에 행보를 계속 주목하면서 접근한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고요. 솔트룩스. 이 솔트룩스는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즉 AI 빅데이터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초개인화 AI 서비스 산업 및 그 메타 휴먼 사업 등의 신규 사업 등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AI 관련된 수혜를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재차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한류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한류홀딩스에 따른 그 펜투와 AI 기술 적용에 대한 업무 협약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는 점이 좀 그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그 기업이 사실상 뭐 한류홀딩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류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동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투자한 국내 기업으로는 솔트룩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류홀딩스라는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한국 원자력 그 안전기술원의 그 원자력 안전규제 그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제4차 산업에 대해서 수주를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챗 GPT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네. 좋습니다. 솔트룩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너무 시무룩하지 마시고 네, 시간 맞춰서 잘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SK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 오늘도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뭐 실적주로서 지금 변모하는 과정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그러게요. 되고 있고요.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46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그전에 어떤 상사 기업의 이미지에서 약간의 지주회사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탈바꿈을 많이 했죠.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 매직 또 SK 렌터카에 대한 수익성이 그전에 어떤 경쟁 업체 대비해서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재리뉴얼하면서 수익성의 고도화에 대한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핵심 사업 그리고 그 전에 실적 이끌었었던 뭐 정보통신이나 트레이딩 부분 쪽에서도 그 전에 이제 비용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6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뭐 1분기 실적이랑 하방 실적에 대한 부분 합친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00억 이상은 충분히 넘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했던 과정에서 분기 실적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8,000원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기록해도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실적주로 변모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체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는요? 네, NK맥스고요. NK맥스. 이 NK맥스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바이오 기업으로 통해서 좀 부각을 받는 것이 매우 맞는 케이스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중국의 그 수강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강그룹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그 투자 확약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부각을 좀 받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강그룹은 이 NK맥스를 통해 그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야 됐던 포커스가 그 NK 세포치료제 사업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이 수강그룹을 통해서 해외로 좀 확대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러한 투자 확약서 체결을 한 이후로부터 수강그룹으로부터 그 면역 증진 건강기능식품인 NK365를 첫 발주를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 확약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계약은 진행이 됐지만은 이러한 수주 발주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수강그룹을 통한 매출적인 부분들 확대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을 좀 상당히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NK맥스는 당분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 조정폭을 좀 받기는 했지만은 이후 지금 추세가 전환되려는 시점을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4월부터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네, 여기까지 NK맥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안내해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하겠고요.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의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장 초부터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 초에는 2,6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1%가량 상승한 2,6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10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현재 구간 0.8% 조금 깊게 밀리면서 93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격의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가총액 5위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대표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와 함께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들어서 110%가 넘는 주가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1%가량 상승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사상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올해 영업이익 1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룹주들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날아오릅니다. 2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증현재 구간 61,900원 선 터치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11% 두 자릿대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61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현재 구간 기아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고요.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2조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랠리를 이어가면서 과연 포스코 퓨처엠이 현대차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정유기업들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주 연속 휘발유와 경유값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바닥을 다지고 정유주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도 상승을 했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마감을 한 것인데요. 과연 정유기업들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을까요? 두 기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요, 2차 전지와 정유주 그 사이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나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었는데요. 오늘은 3%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OE 같은 경우에도 1.6%가 넘는 상승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7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저점을 딛고 기관의 매수세가 11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SOE는 9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2,000원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신규 새내기주입니다. 뷰티스킨인데요.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 오늘 개장 이후에 166%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따따블의 첫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뷰티스킨은 이름처럼 화장품 관련 기업이고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18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희망밴드 상단보다 더 초과하면서 26,000원에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뷰티스킨 오늘 개장 직후에는 54,000원대 저점을 조금 형성하다가 69,000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세 자릿대 강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143%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종가까지 세 자릿대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종목들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어떻게 잡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저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종목을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종목들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태영건설, 아모레퍼시픽, 농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픽은 코난테크놀로지, 라운피플, 나이백, 코아시아, 바이오플러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말씀을 드리는데 방산주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향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수출 산업에 있어서는 뭐 방산, 원전, 엔터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좀 방산주 중에서 방산주 뭐 다른 이 큰 기업들도 실적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영업이익 한 770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싸게 살 가능성도 굉장히 더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상반기 때는 이 자주포나 이런 다른 천무 같은 로켓 천무 같은 경우에도 납품이 좀 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는데 이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연말부터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본격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오션에 대한 어떤 인수 작업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국면이 거의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주가의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많이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가벼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역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6번째요. 네, 6번째 종목은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중에 이제 자체 개발한 초거대 그 언어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게 코난 LLM이라고 이제 공식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LLM은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이 모델은 사실상 그 131억 개의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갖춘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전체 학습 토큰이 4,920억 개, 그리고 한국어 토큰이 2,840억 개의 학습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AI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특이점이 있다면은 그 주요 주주가 주요 주주가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주항공 AI 분야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앞으로 그 부각이 다 받았을 때 이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같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국 항공우주가와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사실상 앞으로 어렵네요. 그 카이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빅데이터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포커스는 이 공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우주항공 AI 쪽도 좀 네. 포커스를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요. 오늘 8%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네.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스페타시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오늘 상황이고요. 네. 우선 MLB 멀티레이어 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의 이제 이쪽에서의 이 MLB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스위치, 라우터 등 여러 가지 해외 고객사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 그리고 화해 모드라기보다도 이제는 미국의 규제를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MLB를 제조하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작년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의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모든 어떤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실적이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이수페타시스 오늘 상한가 기록했을 때도 증권사는 14,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성웅 차장님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네, 라운피플이고요. 라운피플. 이 라운피플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따라 계속 인공지능만 갖고 왔는데 네. 그만큼 제가 보기엔 포커스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메라 그 모듈 검사기 및 그 AI 그 머신 그 비전 솔루션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는 그 AI 의료 쪽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에는 라운메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라운메디가 AI 진단 솔루션에 대해서 세계 최고 권위가 학회지에 등재가 됐다라는 좀 소식이 있었고 이게 AI 렌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온라인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스튜디오를 통한 이용한 논문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포커스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온라인 스튜디오는 사실상은 그 치과 교정 진단에 따른 치료 계획을 통한 소프트웨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의료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플랫폼을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5년간 3조 7천억 원 규모의 그 디지털 트윈 코리아를 실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실상 현실 세계 기계 장비 그리고 사물들을 통해서 컴퓨터 속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 결국은 땡. 예. 네, 여기까지 라운피플. 오늘 반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까요, 이성 차장님? 태형건설. 태형건설. 네, 오랜만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를 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난주에 남양주 쪽에서의 국도에 대한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 오늘 좀 시간으로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는 주가 안 오른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그 익스포저에 많이 노출된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 전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서 사업적인 어떤 스펙트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이 반등을 하는 시점이 되는 순간에 또 중소형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업체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으로서 태형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역시 공공, 토목, 환경, 건축 쪽에서도 이 여러 가지 이 업력이 좀 다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실적도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흑자를 유지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이 다변화에 대한 요인이 주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태형건설의 실제 폭발적으로 못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볼 수 있겠는데,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은 또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소형 건설사 태형건설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나이백이고요. 나이백. 이 나이백은 바이오 소재 및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계속 지금 AI 의료기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이 기업도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기기 구강보건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미국 현지 법인의 설립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에 대한 해외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동사가 글로벌 1, 2위 임플란트 회사인 스트라우만과 노벨 바이오 제약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주력 제품 등을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임플란트 쪽이나 아마 동사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되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임플란트 골재생 소재에 진출하면서 성장을 좀 목표로 두고 있는데, 임플란트 필수 소재인 필수 소재에 대해서도 미국의 FDA의 승인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임플란트와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 관련 부분에 부각되면서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 금일 중국 임상 시험에 대한 지원이 좀 밝혀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복지부 주관을 통해서 정부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나이백이 제가 봤을 때 임플란트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이백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이성욱 차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 뭐 실적이 뭐 좋아질 거다라고 좀 단언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죠. 네. 예, 하지만은 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해외 쪽에서 매출액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내수 쪽과 이 생활용품 쪽에서는 아직까지 반등하는 부분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의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장폭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럽과 북미 쪽 채널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막 크게 안 내렸으면은 저도 이제 뭐 추천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네.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시점에서 증권사들이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번 조금씩 매수를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쪽도 그렇고 이 아모레퍼시픽도 이 사업에 대한 이 변화 부분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면세에 대한 구조온도를 많이 낮추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은 이 브랜드, 그러니까 프리미엄 화장품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브랜드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진행됐을 때 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많이 내려와 있고 최근에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9번째 종목은 뭐죠? 예, 오늘 내려가고 있는 코아시아고요. 코아시아. 예, 코아시아가 지금 마이너스 한 7%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코아시아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카메라 모듈 등 그 보유한 사업 지주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서 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온 칩스든지 그 AD 테크놀로지든지 이런 기업들과 같이 관련된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0년 6월 때 이 기업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영국의 그 반도체 자산 설계 기업인 그 ARM의 공식 그 DSP로서 선정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삼성에 대해서 공식 그 디자인 솔루션사로서도 활동을 했지만은 ARM에 따른 그 이슈도 같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은 그 ARM이 그 9월에 나스닥 상장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최근에 이제 17일 날 암바렐라와 AI 비전 그 프로세스 디자인 서비스 협력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아시아가 일시적인 지금 단기 조정으로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디자인 하우스 쪽은 좀 더 살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아시아까지 반종민 소장님이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농심. 농심이요. 우선 앞서서도 그렇고 이제 좀 편안하게 어떤 실적,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린 바로 이제 농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약간의 기저효과긴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378억 정도 증권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70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1분기와 그 포인트는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부분이 그대로 실적에 잘 반영이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판매나 어떤 단가 상승보다도 이 농심 자체적으로도 광고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통제를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심도 그렇고 라면 어떤 스낵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그 비유나 이런 부분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해외 쪽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이나 또 대형 유통을 통한 이 채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뭐 가격 인상을 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서 주기적인 가격 인상은 계속 용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52만 원까지 꾸준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농심까지 조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실적 기반의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바이오 플러스고요. 바이오 플러스. 이 바이오 플러스는 바이오 제품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상은 고분자 생체 재료 기반한 기반의 의료기기, 바이오 제품 등의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체 연골 대체제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등을 통해서 신제품에 대한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사실상 순수 바이오 쪽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쪽이나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회사 편입 효과를 통해서 분기 약 27억 원에 대한 매출이 좀 추가가 됐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1분기가 실적 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좋았던 흐름들을 좀 갖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거래처가 증가를 했고 유럽 대리점들의 경쟁사의 계약 만료를 했던 경쟁사들의 이제 계약 만료를 동시에 그 동사가 필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사에서 이제 이쪽 동사 기업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출 물량 확대를 통해서 상반기 매출액이 3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9억 원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연내 사우디 및 브라질 수출을 좀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수출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매출을 1,000억 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두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플러스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골라봐야 될 텐데 탑픽과 한번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농심. 농심이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차적 목표가 45만 원을 좀 제시를 네. 하는데 우선 증권사는 항상 목표 주가를 50만 원 이상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45만 원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손절가는 3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 45만 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정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인 바이오 플러스고요. 바이오 플러스. 매수가는 지금 현재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가 8,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이하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농심과 바이오 플러스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알려드린 이 가격 전략 라인도 잘 체크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쏙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